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입니다. 학교 운영위원이 뭐지? 선출직이라고?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3월이면 아이들 손에 들려오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림 앱에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공고라고 쓰여진 알림을 보고 이것저것 궁금해 검색하다 이 영상까지 오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맞나요? 학교 총회나 학부모 모임 등에서 학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줄여서 학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 중에 학운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운영위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과거처럼 돈이 많이 드는지, 직장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알림장을 살펴볼까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라고 쓰여 있죠. 학부모위원은 선출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우리 학교 학부모를 대표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입후보해서 선출되어야 비로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부담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라 보람도 많다는 걸 아신다면 부담감은 조금 사라지실 거예요. 입후보자 자격을 볼까요? 본교 학부모로서 라고 돼 있죠. 자녀를 둔 학부모만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 나머지 한 명은 중학생일 경우 두 아이 학교에서 학운이 봉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두 학교에 운영위원 신청서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위원 활동은 오직 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후보자 자격을 또 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과 생활하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이해되시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등의 자격 요건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조회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학교에서 활동해야 하니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안건을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심의 자문하기 때문에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분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거랍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조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간혹가다 학운이 신청서인 줄 알고 선출관리위원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실 수 없습니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선출을 준비하는 위원회이니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혼동하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벌써 선출위원 신청서를 냈다면 빨리 사퇴하시고 운영위원 신청서를 접수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학교나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란 간단히 말해 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나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혼자 판단해서 건의사항의 가부를 결정하곤 했었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한다면 운영위원들이 판단해 건의사항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기구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가 국가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국회이고 운영위원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르다면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지만 학원위는 월급 없는 봉사직이라는 거. 국회는 의결기구인데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심의기구는 뭐고 자문기구는 뭐지? 요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과거에는 학교 운영의 권한이 교장 선생님한테 모두 이름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매우 컸겠죠. 그래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 간혹가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를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대표들이 모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면 투명한 학교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학교 운영위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원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은 그 영상에 보시는 대로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 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해당 학교 졸업자들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데 과거에는 학교 운영위원은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 회의에 부장선생님이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학부모 위원들은 평소에 교육과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보니 다른 교사위원이 손을 드는 쪽으로 같이 손을 들거나 운영위원들 다수가 손 드는 쪽으로 손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수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회의 중에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변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둬야 거수기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표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 운영위원회에 출마를 하지 않았었죠.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이니 구성은 해야 되고 운영위원 수를 채워야 되는데 학부모는 없고 그러다 보니 학년 대표 엄마나 학생회장 부모님들께 학운위를 부탁해서 운영위원 수를 채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학부모들이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활동만 잘해도 학교 현장이 많이 개선될 텐데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800명이라고 한다면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해당되니 운영위원 수는 9에서 12명이 되는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수를 12명으로 결정했다라고 가정하고 12명 중 40에서 50%는 학부모 운영위원, 30에서 40%는 교원위원, 10에서 30%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2명 중 학부모 운영위원은 6명, 교원위원은 4명,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학운위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회 비율이 많은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걸 늘 명심하고 활동하셔야 하는 이유이겠죠. 만약 학부모 위원수가 6명인데 입 후보자가 8명이라고 하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3월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서 입 후보자들은 소견 발표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경선이 두려워서 입 후보 했다가 사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요. 낙선하면 어때요? 소신껏 소견 발표하고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선택받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면 되죠. 우리 아이들은 반장 선거에 열심히 나가잖아요. 적극적인 부모 밑에 적극적인 자녀가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입후보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입후보 소견서 작성과 운영위원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치원 운영위원 정수.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원화수에 따라 운영위원 수가 정해집니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지역위원이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구성됩니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유치원 학부모 1명만 선출될 수 있어요. 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은 교원위원이 아니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 선생님이 교원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경우 원장 선생님 눈치 보느라 교원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로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운영위원이니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있던 없던 여러분의 자녀가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에 따라서 운영위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공립학교라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기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심의기구는 뭐고 자문기구는 뭐지? 자, 설명해 드릴게요. 심의기구는 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만 하는 거죠. 앞서 운영위원회는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국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에서는 논의한 바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경우는 논의 결과를 학교장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장 맘대로 할 거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조건이 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이냐면 운영위원회 결과를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역의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 결정은 1로 났으나 나는 2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웬만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장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기는 하나 의결기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예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자문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운영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부터 얘기하자면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추워 죽겠는데 학교에서 패딩 입지 말래요. 자, 이런 경우는 학교 학칙에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만 착용하며 자유복은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만 착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학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무관심해서이거나 학칙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흰색 속옷 안 입으면 벌점 받는 학교. 역시 말도 안 되죠.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이게 현실입니다. 이 또한 학칙에 양말과 속옷색을 지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학칙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칙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잘못된 학칙을 바꿔야겠죠? 학칙을 바꿀 수 있는 곳도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 학교에 잘못된 학칙이 있다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개정위원회를 통해서 학칙 개정을 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까? 초등학교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요즘은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입니다. 미세먼지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실내 놀이터라든지 책을 누워서도 편히 읽을 수 있는 편안한 도서관 등으로 변화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1학년 교실을 온돌 교실로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방바닥 생활을 하다 학교에 와서 차가운 교실 바닥에 앉아 노는 모습을 보고 온도를 깔았다고 해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교사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건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각의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복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학생들은 이 짧은 치마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팔을 편히 들지도 못해서 코르셋 교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런데 사진처럼 후드티와 반바지가 교복인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수렴하고 교복 디자인을 바꾼 거죠. 편한 교복으로 바꾼 후 학생들의 애교심이 9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도 후드티 교복을 입고 출근한다고 하네요. 교복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곳도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뉴질랜드의 교복입니다. 너무 편해 보이죠? 추위를 타거나 더위를 타는 학생들은 다양하잖아요. 저렇게 교복이 다양하다면 취향에 맞게 입을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요? 학생답게 정장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만 전환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편한 교복 입고 학교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복은 정장 자켓에 치마나 바지 입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제발. 교복을 입는 건 우리 학생들이니 다양한 교복 디자인 보여주고 학생들 의견 수렴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기 편한 교복으로 바꿔주는 것도 운영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들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운영위원 회의는 학교마다 다른데 1년 동안 5회에서 12회까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등등 초대되니 한 달에 한두 번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출근하다시피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학우니 회의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야 한다 이런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봉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활동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네, 과거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이다 뭐다 학교 행사에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화분이나 꽃을 구매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상금을 주기도 하고 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이런 문화는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학교 예산에 운영위원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식사 비용이라든지 연수나 회의 참가 시 교통비가 지급되니 운영위원 활동한다고 돈이 들 일은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활동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운영위원을 배려하기 위해 저녁에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평일 낮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회의가 진행되는 비율이 좀 더 많아요. 직장에서 자유롭게 월차를 낼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월차를 내기 힘든 직장이라면 학우니 활동에 지장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할 문화이긴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프리랜서라면 모를까 직장 다니면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 임기도 알아볼까요? 시도에 따라 임기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니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운영위원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니 매년 위원장으로 선출만 된다면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을 볼까요? 경기의 경우 운영위원회 임기는 1년이고 2차 연임 가능하니 한 학교에서 최장 3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 중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한 학교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따라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르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운영위원 임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역마다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를까요?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운영위원 임기가 1년이고 연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6년이고 9년이고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닌다면 얼마든지 운영위원 활동을 연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회에 새로운 운영위원이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관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기와 연임의 횟수를 둔 거예요. 다양한 운영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규정이 개정되어 각 지역마다 임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3월 총회를 거쳐 선출된 운영위원은 4월 1일부터 임기 시작입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이 선출되는 시점인 3월 31일까지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6학년이나 중3, 고3 학부모위원일 경우 다음해 2월에 졸업하는데 운영위원 회의에 나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나가셔야 합니다. 임기 마감이 3월 31일이니 자녀가 졸업을 하더라도 3월 말까지는 운영위원이십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전학을 간다. 그럼 운영위원을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석이 생기겠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을 뽑아야 하고 뽑힌 운영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운영위원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운영위원은 우리 아이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 기구이고 학부모 운영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학교의 문화와 시설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 설명에 자신감을 좀 얻으셨다면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전해 보세요. 학부모위원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입후보 신청서 작성하는 법과 소견 발표 준비를 위해 도움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가 학교를 바꾸는 발칙한 상상력을 실현하려면 제대로 활동하는 학교 운영위원이 되시면 됩니다.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 방법에 대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답해주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였습니다.